굿모닝. 똥개금치와 함께 사는 개인 투자자 꿈이 언니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주식보다는 미래 유망 직종, 반도체, 그리고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번외편이기도 하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 또한 관심 많은 교육 문제이기도 합니다. 엄마들, 아빠들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젠스왕께서 또 다녀가시면서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대학교도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이제 유망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대를 타고 났다라는 말과 함께 격려와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젠스왕의 화려한 해동 때문에 뉴스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젠스왕이 정말 우주 대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치킨을 또 너무 좋아하셔서 BHC에서 젠슨과 함께서 먹은 메뉴도 출시한다고 하죠. BHC 주가도 좀 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이재용 회장님보다는 최태원 회장님을 조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최태원 회장님이 얼마 전에 인재전쟁이라는 시즌2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고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 아주 살짝 맛보기로 하고 싶고요. 지금 반도체 학과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새로 신설된 반도체 학과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젠스왕이 말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미래 유망한 직업이 어떤 건지, 유망한 학과가 어떤 건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본 다큐에서는 중국에서는 공대생을 이제 많이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의대생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치동에 가면은 의대 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솔직히 너무 놀랐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의대 보내기 열풍이 이제 치맛바람도 함께 가비해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의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죠. 오늘도 팔로우 팔로우. 맞아.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계속 하락장이 연결이 되는데 6월에 단계적인 하락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아시는 지인분들과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식 얘기를 나눴는데요. 6월 12일 날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있는데 지금의 하락이 이제 반도체가 다 스페이스X로 올렸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빠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페이스X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때 하반기 경제 계획 발표가 있는 날이긴 하죠. 그래서 살짝 오르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하지만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에는 상승장이 한번 있죠, 여러분. 그때 조금 저희는 매도하시고요. 하락장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죠? 기본 원칙. 지난 강좌에서 설명드린 기본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올해 거뜬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년 큰 부자가 될 것임을 저는 충분히 확신드립니다. 네.
자, 최태원 회장님 말씀 먼저 드릴 건데요. 인재전쟁2라고 KBS에서 방송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 되시면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은요, SK그룹 회장이시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시기도 하죠.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제 최태원 회장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AI 시대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했고, 일과 직업의 고정관념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 생존을 위한 4대 핵심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대 핵심 근육을 얘기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교육적인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어요. 진짜 인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줄짜리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제 미래 생존을 위한 4가지 핵심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능을 생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제 상품을 만드는 공장을 넘어서 지능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시대가 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기계적 지능과 공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많은 것을 시사를 하는데요.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 그리고 능력의 격차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AGI가 오면 인간의 최대 역량의 격차는 단 9%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격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즉, 스킬 중심의 스페셜리스트의 가치는 약화되고 거시적 설계를 이끄는 제너럴리스트가 주목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과 직업의 고정관념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일과 직업의 고정관념 파괴에 말씀드릴게요. 멀티잡의 보편화예요. AI로 인해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 10분의 1로 줄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삶이 다양해집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공식이 완벽하게 소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고전적 일과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래 생존을 위한 4대 핵심 근육, 굉장히 저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각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감의 근육.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의 근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바디 스킬입니다. 자, AI가 갖지 못한 걸 저희 인간이 가지길 원하는 거죠. 자, 생각의 근육은요, 단순 시험 훈련이 아닌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원천적인 사고력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원천적인 질문, 그런 사고력, 생각의 근육이 AI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감의 근육이죠.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감성적인 소통을 통해서 인간의 두터운 신뢰를 쌓는 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AI가 가지지 못한 걸 저희가 가지면서 경쟁력을 만드는 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근육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죠? 기억나나요? 적응의 근육이죠. 오늘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빠르게 대안을 찾아서 다시 일어나는 탄력성입니다. 요즘에 이제 육아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김선미 이렇게 아이 키우시는, 예전에는 오은영 교육 전문가가 인기였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잖아요. 회복 탄력성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 적응의 근육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디 스킬이죠. 예술이나 스포츠처럼 나의 신체 활동을 활용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입니다. 자, 아시겠죠? 따라올 수 없는 AI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네 가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최태원 회장은 말씀하셨습니다. AI 시대에 생존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길러야 할 네 가지 핵심 역량입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의사가 앞으로도 좋을 거냐는 그 시청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저희 꼼꼼이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릴게요.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로 사는 것만이 공대 엔지니어보다 윤택할 것이라는 현재의 보편적 믿음은 이제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인프라를 설계하는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대우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의사보다는 공대 말씀하시는 거죠. 수학자, 물리학자, 순수과학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규제를 푸는 거대한 실험실을 ARCT라고 표현하셨고요. 완벽함을 기다리기 전에 한번 빠른 스피드로 규제 없는 샌드박스에서 먼저 실전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스피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 진짜 인재는 무엇인가? 진짜 인재란 무엇일까요? 라고 최태원 회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인간을 깊게 이해하고 인간과 AI를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새로운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인재죠. 그러니까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 전문제 시즌2에서 최태원 회장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인재, 최고의 진짜 인재, 에 다가오는 AI 시대,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느끼는 진짜 인재,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짜 인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반도체 계약학과가 신설됐죠. 이게 의대 갈 만큼 점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께서 고려대랑 한양대랑 서강대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반도체 계약학과. 여기 나오면 이제 SK 하이닉스 되시는 거잖아요. 네, 취업이 되게 힘든데 이제 취업이 보장된다는 거죠. 한양대 다이아몬드 학과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학과가 대기업과 연결이 되어서 졸업과 동시에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직은 지인분이 아들이 다이아몬드 학과 갔다 오는데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고려대에서는 40명 뽑고요. 한양대에서는 40명, 서강대에서 30명, 반도체 계약학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도 뒤질 수 없죠.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학교, 대학교를 총 7군데를 지원하신다고 했죠. 반도체 계약학과입니다. 여기 졸업하면 삼성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100명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100명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70명이요.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40명이요.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대학에서 40명이요. 그리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30명이요.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30명 이렇게 27학년도 반도체 계약학과 묘집 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자녀분 두신 분들은 반도체 계약학과에 조금 포커싱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가 살 아름다운 세상 AI 반도체 시대가 어떻게 도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부모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으로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가 주식 얘기는 아니었지만 다소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 토픽이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 좋은 부모, 공부하는 부모 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 늘 공부하고 발전하는 꼼꼼히 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